안녕하십니까. 에스더 재단이 제작하는 마음을 잇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재단의 설립자이신 하용화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의 상실과 슬픔을 단지 개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한정하지 않고 그 상실의 아픔을 더 성화시켜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재단을 만드셨고 그 아픔이 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용화 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이민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그 이민 언제 오셨고 또 이민 초기 생활이 어땠는가는 누구나에게나 이렇게 궁금한 이야기이거든요. 회장님의 그 이민 언제 오셨고 초기 생활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민은 아니었죠. 유학생으로 처음에 들어왔는데 1986년 1월 12일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 지금 사시는 모든 동포들은 어떤 분이나 기막힌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들을 다 갖고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40년 전에 학생으로 들어와서 3년, 4년 가까이를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학교 생활을 영위했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앞만 보고 좌우에 친구나 가족이 없고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에 하다 보면은 사람은 상당히 긴장의 연속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었고, 또 그 시절이 그렇지만 나의 또 미국에서의 생활에 굉장한 밑거름이 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로는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장님을 아시는 분은 상상이 안 될 건데 지금은 정말 그 미국에서 보험업계에서는 정말 뭐 탑으로 이제 다 알려진 그런 보험회사를 경영을 하고 계신데, 이 회사를 경영하게 된 어떤 삶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칙, 가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저였지 않나 싶은데요. 그 중에서 결국은 세상을 사는데 보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든다라는 게 첫째였었고, 둘째로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살아왔던 것이 하나가 소신껏 살자. 그래서 너무 옆에를 바라볼 것도 없고, 나에게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비교하는 삶을 살면 역시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라는 걸 알아서 저는 처음부터 아예 남들과 비교를 하지 않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인생에 소신껏 살다 보니 저한테 속삭이는 말, 용화야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넌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만나다 보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많이 만났지만 결국은 좋은 사람이 많았고, 특히 미국이라는 곳에 있는 한인 젊은 층서부터 지금 1세가 되신 분들은 참 노력에 노력을 하시는 분을 많이 있었고, 운이 좋게 그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같이 만들어낸 게 현재의 우리 솔로몬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뭐 인생에 지금 거의 종착역에 와서 깨닫게 된 거를 아주 초창기부터 깨닫고 실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이제 시기가 지나서 이제 가족을 이루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하시면서 그때 당시 초창기에 꿈꿨던 가족의 어떤 뭐 드림 패밀리의 어떤 상이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그런 게 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오직 눈빛부터가 틀렸고 상당히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은 내가 열심히 뛰면 아이들이나 가족은 나를 따라오는 거고, 걔들은 내 눈을 보면서 앞으로의 살아갈 길을 배울 거다. 그 아이들이 살아나가기 위한 것은 강인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의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도 좀 강하게 키운다는 생각으로 참 걔들을 이렇게 키웠지. 나는 어떤 정확한 우리 비전은 화목이다 뭐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사실 없었어요. 전혀. 남들처럼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막 어떤 길이 있다, 그 길을 가자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에스더 재단 회장님이시다 보니까 에스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에스더는 어떤 아이, 어떤 딸이었을까요? 걔는 사실 저한테는 어떤 친구 같은, 그러니까 벌써 저를 파악을 한 거죠. 가족들, 아이들이나 와이프도 어떤 몰랐던 거를
애는 파악을 어려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는 때가 되면 나한테 계속 편지를 썼어요. 근데 다행인지 편지를 대부분은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봐도 어떻게 10살, 11살짜리 때부터 14, 15, 17, 18 될 때까지 그 기간에 쓰는 편지 자체가 이거는 그 나이에 아르스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걔는 한 번도 제가 저한테 혼을 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잘 안 해요. 자기가 먼저 알아서 일을 할 줄 알고 또 제가 얼굴이 가장 많이 닮아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알겠지만 지나가면서 야, 너 하영아 딸이지? 할 정도로 아빠 오늘 가니까 너가 나보고 하영아 딸이니? 그 정도로 많이 닮았고 그런 걸 또 좋아했고 저하고 비슷하다는 게 많은 아이였었고요. 어려서부터 걔는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는 걸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친구가 교도소를 간대요. 거기 면회를 간다 해서 야, 뭐 그런 데까지 가야 되냐 그랬더니 아빠 걔는 나 아니면 없어 아무도. 그러면서 사실 아 이런 애구나 이런 게 나한테는 굉장히 다가왔죠. 똑똑하면서 따뜻하면서 또 사람의 어떤 마음을 잘 읽는 공감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딸이었던 것 같네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모습 하나 딱 이렇게 떠오르신다면 어떤 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많아요. 걔하고는 비가 올 때는 비가 오는 대로 또 그림을 보면 또 걔가 그리던 것,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은 추는 거 너무나 다가오는 게 많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요즘에 축구가 또 유행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4강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여기 퀸즈에 있는 그 장소에서 한인 응원전이 펼쳐질 때 그 붉은 악마의 레드 데블 그 티셔츠를 입고 앞에 치어리더로 나가서 춤을 추면서 그 활발하게 뛰던 그런 모습도 띄워놓고요. 그때에 따라서는 죽어도 가지 말라는 또 하이티 선교에 갔다 오면서 거기서 갔다 온 그 이야기를 앉아서 그냥 오자마자 앉아서 꼭 껴안고 그 얘기부터 해주면서 나는 정말 행복해요. 나 이렇게 행복하게 태어났고 그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톡톡톡 들리고요. 또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때는 노래방을 참 자주 갔어요. 그래서 같이 불렀던 김밥이라는 노래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둘이 아주 너무나 잘 맞았었죠. 노래도 굉장히 놀면 화끈하게 그리고 모든 거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저하고 거의 빼닮은 아이였다는 생각으로 항상 있습니다. 네. 좀 쉽지 않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에스더를 떠나 보냈던 그 시간, 그 이후에 어떤 시간이셨습니까? 에스더가 떠난 직후에는 바로 사실은 캄캄하죠. 누구나 똑같은 입장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온 가족 자체가 완전 어려움에 휩싸이고 야 이제는 우리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구만 했는데 우리도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내하고도 얘기를 하게 되고 막내는 더 쇼크를 받아서 말도 못하고 아직도 사실 와이프나 딸아이는 가슴에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잘 나오지를 않죠. 그냥 지내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세월이 10년이 지나가고 벌써 시간이 12년 이렇게 되는데도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인데 저는 그걸 반대로 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말한 대로 너무나 캄캄하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대부분들은 그러죠. 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대체 뭘 잘못했냐 하면은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보다 저는 그랬어요. 야 이제 끝. 더 이상 뭐냐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딱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거는 절대 알리지 말자. 우리는 우리끼리 이거 참아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나가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앞길을 커버하기 바빴고 막 감추기 바빴는데 언론사도 연락을 하고 했었죠. 근데 바로 뭐 그 다음날 언론 신문 일면으로 한 신문사가 내버리니까 동포사회가 이제 떠들썩하게 되고 전체가 다 아는 순간이 되죠.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아이의 평소의 성격이 나와 꼭 닮은 성격이고 사람을 좋아했고 언제나 그냥 외향적으로 그렇게 많이 끌고 다니던 애가 어느 날 뚝 끊쳤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왜 그런 걸 미리 캐치하지 못했을까라는 억울함, 그리고 미안함, 여러 가지 감정의 억눌림, 얽매임, 뭐 그냥 그 여러 가지의 생각에서 결론에 도달한 건, 아니 이거는 알리자, 대대적으로 알리자, 이 아이가 더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바로 그걸 이제 알리게 된 거고, 바로 장례식도 대대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넘겼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포인트를 딱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할 것 같다. 그냥 당연하죠. 이렇게 숨기고 이거 그냥 장례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듣기는 한 1,000명 정도가 왔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럼요. 어. 그리고 같이 아파해 주는 거죠. 이게 동포사회의 한 면이에요, 사실. 작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조금씩들 더 또 이제 아이솔레이트 되고 좀 고립되지만 그 당시엔 더 했죠. 그래서 많이들 오셨었는데, 그때 생각한 건 그거예요. 왜 자꾸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냐, 이걸 감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도 어떤 때는 다들 울컥거려요. 다. 저도. 그걸 나타낸다고 해서 뭐 있어요. 그렇다고 속으로 꾹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저보다 더 아프신 분도 있겠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나와야 돼요. 우리도 사실 그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운전하고 가면서 걔가 같이 불렀던 노래가 나오면 눈물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런 것 뿐이겠어요. 어떤 때 지나가다 비가 오는 날 레인코트 노란 거 입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딸인가 싶기도 하고요. 모든 거는 끝이 없죠. 그러나 그게 세상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남들이 회복세가 빠르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에스터 재단에 몰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저도 잊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저 자신이 좀 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좀 더 평안함을 더 얻을 수가 있는 하나의 길인 거죠, 이게. 그렇게 보면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에스더 하 재단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에스더 하 재단을 만드시기 전에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었는데, 그 에스더 하 파운데이션이라고 에스더 하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시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일단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면서 마음에 결심하란 바 크니까 많이 알렸잖아요. 그 도네이션을 받았는데 그때 부의금으로 들어온 게 한 10만 불까지 들어왔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라는 생각이 딱 이제 답답하게 가슴을 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청소년 재단도 했었고 또 뉴욕 한인회도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많았고요. 미국계 사이콜로지 닥터들도 있었고 또 이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관계되시는 닥터분들도 몇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생각이 나서 한 번은 한 차례 불렀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누가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한 20명이 우리 회사에 오셨어요. 날짜를 정해서. 나 이런 돈이 있는데 나 이거 쓸 돈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뭐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이 어웨어니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몽도 좀 하고 이번 기회에 뭐 유방암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누구나 부끄럽지 않은 게 되듯이 이 정신건강도 병이라는 걸 좀 알리자. 그리고 한 명이라도 살리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냐, 돈 가치는. 저는 적극 동의. 같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이름은 자연히 우리 딸아이의 이름이 에스더죠. 그게 싫었으면 못해요. 그걸 나와서 제가 이 이름으로 시작을 하자 해서 했고,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을 돌본 게 됐고, 결국 그 아이한테서 이제 내가 돌릴 수 있는 게 재단을 통해서 걔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하루에도 뭐 어떤 때 5번, 한 달이면 수십 번씩 불러야 되고 10년을 지내오니까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나는 또 이걸 이겨나가는 거죠. 이제 재단을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에스더 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참 뭐 10여 년 이상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세들다운이 됐죠. 원래 설립 목적 그 자체죠. 단 한 명의 사람을 우리가 이 재단에서 얘기하는 어웨어니스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작은 업계지만 우리 에스더 재단 하나 좀 여기가 참 고맙네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네요 라고 해서 사람 하나 살리면 그걸 충분히 이 존재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욕심을 부리면 앞으로는 요즘에 저희들이 이제
다른 병원들하고 지금 이제 같이 지금 콜라보레이션 하겠다고 만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잘 돼서 분명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벤츄얼리는 에스타 재단을 통해서 우리 아시안들을 위한 좀 더 코리안을 벗어나서 아니 더 나아가서 뭔가 커다란 그런 정신건강증에 필요로 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데까지도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10년의 씨앗이 조금 더 일어나고 나니까 비전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에스타 재단에 참석했던 사람들 인원수는 사실 2만 5천 명이 지금 넘기 때문에 뭐 어떤 한 사례를 들어서 기억에 남는 거를 아마 꼽으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떠오르시는 그런 순간들이 하나 정도 있을까요? 많이 있죠. 사람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네.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감사해요. 먹어요? 그러면 저는요, 제 이 메마른 데 속에서 진짜 평생을 웃음이라는 걸 웃어본 적이 없었는데 한 두세 번의 그 주셨던 어떤 클래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요, 사람이 저도 웃더라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저보다 힘든 사람 없는 줄 알았다가 그런 것도 만난 것이 거기에요. 정말 저는 이거는요, 에스타 재단은 아스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어떤 두레박을 또 이렇게 동아줄을 내려준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 고마워라는 얘기를 할 때 저는 한편으로는 뿌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야 에스터야 어떠냐, 아빠 좀 잘했지? 이렇게. 네. 이런 게 참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 이런 것 때문에 또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밝아지고 그 밝아지는 사람도 자기들이 또 이렇게 받은 걸 나눠주게 되거든요. 네. 현재도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문고리 잡고 그냥 못 나오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가슴에 너무 많이 담아두지 마세요. 결국 가능하면 어딘가에 두드리세요. 그게 제일 친한 친구가 돼도 되고요. 본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는 사람도 되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없다고 하면은요, 에스터 재단에 그런 분 많아요. 전화 주세요. 그리고 오세요. 행사 한 달에 한두 번은 뭐든지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됐든지 간에 마음에서는 어떤 때는 우러나오지 않을 거예요. 내키지 못하고 가겠다고 하고 난 뒤에도 몇 번이나 망설일 수밖에 없는 마음 잘 압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도 그럴 때가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당연하죠. 내 얘기를 한 번 그냥 조금 얘기했을 뿐인데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새로운 하루를 활력차게 살 수 있는 데가 바로 일단은 나 아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또 그 반대에 계신 분들은 쟤는 그럴 것 같아 했을 때 마음으로만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때 너 괜찮니? 다 그런 거야. 우리 같이 가자라고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마 모든 분들이 같이 치유되고 살아나가는 뭐 그게 바로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우리 에스타 재단이 사람들이 어떤 재단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다면요. 저는 지금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 삶들을 조금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우리가 요만한 기여만 하면 충분하다고 봐요. 물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더 부릴 거예요. 분명 10년, 20년이 되면 지금의 재단이 하는 것보다 좀 더 넓은 방향으로, 좀 더 많은 것으로, 좀 더 높은 쪽으로도 많이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재단이 될 거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재단이 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달라는 걸 저는 부탁을 하고 싶고 10년 후에 있는 우리 에스타 재단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그동안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소신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진솔한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용화 회장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회복과 희망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타 재단은 앞으로 한인사회 정신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잇다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